실험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좀 천명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이 핵실험까지도 할 수 있도록 방기한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개장 초반에 또 막판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푸틴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 북한 노동자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글쎄요, 푸틴이 이것을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도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전술핵 배치는 공식적으로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설설 이 정부에서도 아마 이 전술핵 재배치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북한이 절감할 강력하고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서는 대화를 하자라는, 북한과 대화를 하자라는 얘기는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화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번 전화통화에서는 이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북한 도발, 규탄과 분노, 그래도 전쟁은 안 된다, 북한 재도발 이런 식으로 되었던 패턴을 다시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화를 얘기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요, 이란을 굴복시킨 세컨더리 보이콧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에 나서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란과 북한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군 출신 수뇌부 불러 모은 트럼프, 사실상 군사 옵션 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 미국의 특수전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격 준비가 끝났다. 특수부대가 임무에 선봉에 설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강경파들도 고강도 발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해법은 북한 정권의 종식이다. 외교적 해법이 실패한다면 북한의 무기시생 공격을 100%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절멸을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미 매티스 국방장관의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거래를 끊게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원유 공급 중단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워싱턴의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 사이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Mr. President, will you attack North Korea? The president for his strong consideration that anybody that wants to do trade or business with them would be prevented from doing trade or business with us. We have many military options, and the president wanted to be briefed on each one of them. Kim Jong-un should take heed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unified voice. 예, 미국의 입장도 좀 살펴봤고 쭉 흐름을 좀 조간신문에 오늘 흐름을 봤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해서 이란식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안이 하나 거론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차하면은 군사적인 어떤 타격을 가하겠다라는 두 가지 옵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화 얘기는 사실 미국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한미 간의 공조를 맞춘 것인지 또 북한을 핵포기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최영호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인가요? 거의 없을 수밖에 지금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경제로 지금 옮겨 붙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서 중국이 된다 그러면 과연 그때는
과연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우리 정부를 밀어붙일 겁니다. 예.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만약에 제재가 가해지면 예. 우리나라 수출에 분명히 영향이 많이 오고요. 예. 자, 우리 편에 붙을래 아니면은 중국에 붙을래 이러한 내용의 압박들이 가해집니다. 예. 특히 최근에 한미 FTA 폐기론이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이제 우리 편에서 내 말 따라 대화하려는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보다는 이제 내가 채를 잡을 테니 예. 따라오쇼. 이러한 메시지들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면 초가에 빠진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해집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압박처럼 다가오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굉장히 예.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 이런 뜻이네요. 그냥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예. 이 교수님은요? 네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남북 간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대화는 전쟁을 하는 당사자 가운데서도 항상 물리면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화는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북한이 우리가 제의하는 대화의 장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끌어내는 이제 동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동인을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한스 모겐즈라고 하는 이제 현실 정치가에게는 공포의 균형,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핵을 갖는 예, 것이다. 우리도 전술핵을 갖되 나토식으로 해가지고 한미가 동시에 이제 핵을 사용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북한이 이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동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지금 전술핵 배치, 나토식의 전술핵 배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갖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네, 예. 배치시킨다는 그렇습니다. 뜻인 거죠? 일부 정치권 예. 일부에서 나오는 이제 자체 핵 개발 문제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현실을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발언이라 보여지거든요. 예. 현실에서 가장 가능한 옵션은 미군하고의 전술핵을 다시 한번 한반도에 재배치해서 예. 우리가 공동 부여하는 그 방식이 최선의 방법일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독자적 핵 무장론까지는 아니다. 네네. 예. 지금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최첨단 차세대 뭐 스텔스 전투기라든지 폭격기라든지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이 협의되고 있어서 뭐 이것과도 좀 맞물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강력한 제재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대화론자였잖아요. 대화론자였죠. 지금도 대화론자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예. 것처럼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대화만 주장하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북한의 저런 못된 행동을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 만들자는 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사면 초과라고는 보지 않고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최양호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당연히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을 선택할 거예요. 세컨더리 예. 보호권 한다고 해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미국과 공조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 북한이 저런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자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막판에 가서는 정말 미국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심어줘서 알겠습니다.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강력한 제재라는 게 너무 모호해요. 그렇죠. 뭘 할 수 있는 거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다 중단시켰어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현무미사일 쏘면서 무력 시위도 했어요. 자, 남아있는 제재 수단은 뭘까요? 인도적 지원을 끊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우리가 공조해서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그런 개념이라고 봐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도 함께 힘을 실어주는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근데 거죠. 이 말은 또 달리 놓고 보면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카드는 전혀 그리 없다. 많지 않죠. 또 이런 뜻이 전혀 되는 거네요. 없다고 표현하니 좀 그렇고 그리 예.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도 네. 공격 아닌 모든 일, 공격만 빼고 모든 일. 김정은 참수부대를 연말쯤에 창설한다. 뭐 그런 얘기도 어제 이제 송영무 장관 입에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참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공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공격의 일종인가요? 공격이죠. 공격 행위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보는 것이고. 군사적 옵션은 전부 빼고 모든 일 뭐가 있죠?
일단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예. 최양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어떤 방법 하나가 딱 있어서 야 이거 하면 정말 해결된다라고 하는 걸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인 해결을 계속 예.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역시 취지는 좋지만 예.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예. 물론 국가원수가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예. 그게 과연 맞겠느냐? 뭐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어서 하는 말이겠느냐라고 하는 점은 약간 좀 더 의문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배제하는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게 바로 정말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통한 그런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예.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보다 아래 단계라고 하더라도 핵무장 있죠. 핵무장 같은 경우도 이게 오히려 한반도 내 그런 그 핵 보유, 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오히려 네. 공인시키고 정당성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옳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 아래 단계로 전술핵 재배치도 물론 그럴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역시 중국이 북한 핵 보유를 좀 예. 용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뭐 네 분의 말씀이 사실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바일 거예요. 그죠? 그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는 각각이 다 존재합니다만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답이 없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9월 9일 날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데요. 그리고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죠. 이 9일을 전후해서 ICBM을 정상 각도로 그러니까 제대로 쏘는 거예요. 다시 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풍계리 3, 4번 갱도에서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무려 미사일 18발을 쐈습니다. 작년부터 2번 핵실험이 있었고요. 미사일이 24번이나 쐈습니다. 왜 이렇게 북한의 도발 주기가 급격히 짧아졌을까? 김정은의 조급함이 담겼다라는 분석이 한국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ICBM 실전 배치 가능성이 커진 데 고무된 나머지 김 위원장이 개발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2번 거푸 성공해도 3번 연이어 실패할 수 있는 게 로켓 시험 발사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압록강변에 이 북한군이 관광객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좀 이색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국정원에서는요, 북한이 추가 핵실험 계획이 있다. 3, 4번 갱도에서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차가 아니라 7차까지 갈 수 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번에 수소탄이 완전한 경제에 이르진 못했지만 한 2, 3년 내에는 완전한 형태의 수소탄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분명 추가 핵실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북한의 새 이협이 되고 있는 이 수소탄 꼭 뭐 핵 분열을 이용한 파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기기 파괴를 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도 있습니다. 400km의 상공에서 터지게 되면 미 전역이 마비되고요. 한반도 상공에서도 터지면은 우리 한반도의 모든 전자장비들이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전자전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스피 공포지수가 14%나 급등했습니다. 실물경제 불똥뛸라 초긴장 상태로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장률 3% 목표에도 빨간불이 좀 켜졌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크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것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여기 6차 핵실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6차에 이어서 7차 핵실험까지 할까요? 김정은이 그런 정도의 지금 이제 여차하면 때리겠다 이렇게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김정은은 거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파키스탄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6차 핵실험까지 해서 모든 핵실험을 마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통상 이제 그 핵무기의 개발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우라늄,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이용한 초기 원자 폭탄부터 시작해서 수소폭탄까지 가는데 통상 한 5번에서 6번 정도 실험을 하면 완성이 된다는 것이 이제 보통 그 핵 전공한 사람들의 전문가의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미국과 한국에서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또 예를 들어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일부 동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100% 거절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한 타임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의 미사일 시험 같은 건 하겠지만 예. 더 이상 핵실험은 당분간 중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앞서 이제 경제적 파장 영향도 잠깐 기사에서 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특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이게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1차부터 쭉 6차까지를 비교해보면 예. 1차 때는 2.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근데 퍼센트가요? 예. 이번에 1.19가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2, 3, 4차 때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1.19를 최근에 그런 상황들하고 비교해보면요. 부동산 대책 발효했을 때 마이너스 1.68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화성 14 쏠 때 마이너스 1.69.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예. 지금은 걱정되는 게 9월 달에 말씀하신 그런 행사들이 몇 개 있어요. 예. 9월 7일 날 유럽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에 9월 9일 아까 뭐 창건일이고 예. 그다음에 9월 17일 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북핵 리스크뿐만 아니라 남유럽의 금융시장 불안 플러스 미국의 금리 인상 이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큰 부분으로 나오고요. 예. 지금 국제금융가에서는 이것은 외교적인 수단으로 풀릴 일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는 모양을 갖추고 그렇다면 실물 경제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다행히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습니다. 거꾸로. 우리 개인들은 3,500원치 팔았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사줘서 그나마 1.19로 막았지만 한 번 더 뭔가 더 추가되는 예. 요소가 생긴다면 조금 불안한 지경에 있습니다. 예, 어제 금융시장만 놓고 별거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영호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은 막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이제 오히려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 개인들이 내다 판다는 것은 뭐 이렇게 투자적 관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이 분단된 이 한반도 땅에서 수십 년 동안을 살아온 우리 한국민이 되려 이 사태를 더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이제 뜻도 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적 관점과 실제 생활은 다릅니다만 실제로 주변에서는 그러나 뭐 방독면을 사느니 비상식량을 사야 되느니 뭐 어떻게 지하실에다가 좀 이렇게 벙커라도 만들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뭐 흘러나와요. 농담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아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예.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미사일 개발을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개발하고 쏘고 또 쏘고 이번에 이제 핵실험까지 하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김정은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갈지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은 건데 예. 반대로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앵커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또 그걸 매수를 했어요. 예. 그 말은 외국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이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까지 보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엄청나게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의 저런 행동이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전면전이나 아니면 어떤 군사적 옵션까지 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볼 때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좀 위협함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예.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공포지수라고 하는 게 꼭 금융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북한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 공포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건데 뭐 이게 평소에 같으면은 뭐 지나친 그런 공포감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이제 언론이 나서 좀 다독이는 그런 논조를 좀 취하겠습니다만은 이번 6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좀 그런 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걱정입니다.